공감 플러스는 문학의 이슈를 매주 하나의 주제로 선정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신한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한류와 신한류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죠. 예, 1990년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뭐 드라마 겨울연가라든지 예. 네. 이 기억하면 우리 나이가 밝혀지는 건데. 추억이 새록새록 그렇죠. 떠오르네요. 예, 또 뭐 그 뒤에 대장금 네. 이런 한류의 문을 활짝 열었던 드라마인데요. 이러한 한류들은 대부분 아시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면은 네. 현재 신한류 열풍은 유럽과 미주를 그 터전으로 해가지고 네. 더 넓게 번지고 있고요. 콘텐츠도 드라마를 넘어서 더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신한류와 함께할 공감 플러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2013년 데뷔해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온 방탄소년단. 21세기 뉴 비틀즈라 불리며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을 우리의 자랑입니다. K-좀비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해외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은 드라마 킹덤 역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부심. 지금은 신한류의 시대입니다. 공감 플러스, 오늘은 신한류를 보다라는 주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신한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해주실 두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국의 김현환 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문화재단의 강원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계를 이끌고 계신 두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작년부터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또 가수, 뭐 K-팝, 방탄소년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한류의 기수죠. 네네. 예. 정말 많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도 주목하기도 했었는데 그 신한류의 두 가지 축을 꼽는 게 바로 방탄소년단과 또 드라마 킹덤을 꼽기도 하거든요. 음악 평론가이시기도 했으니까 우리 강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부분에 세계가 열광을 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새로운 어떤 이제 21세기의 지구촌의 이 구성원들이 어떤 새로운 스타덤의 어떤 질서를 맛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가령 이제 20세기에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비틀즈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압도적인 카리스마나 압도적인 어떤 예술적 완성도. 네. 그래가지고 자, 내가 지배할 테니 너희들은 우리를 존경해. 그죠. 뭐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적이었죠. 근데 이제 BTS 같은 경우는 공감의 공동체라고나 할까요? 내가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같이 아파하는 존재야. 같이 고민하는 존재야라는 것을 놀랍게도 언어와 민족과 대륙의 한계를 넘어서서 암이라는 세계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에요. 네. 예전에는 어떤 한류 스타라고 하면은 세대층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10대라든가. 그렇죠. 20대 한창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BTS는 이게 굉장히 넓더라고요. 맞습니다. 10대부터 네. 뭐 노인층까지도 50대까지도. 예, 네. 다 있고 예, 그리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BTS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또 신한류를 이끄는 힘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방탄소년단과 함께 주목받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라마 킹덤. 사실 외국인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네. 또 특정한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세계인들이 더 좋아한다라는 그렇죠. 평을 듣기도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호러물이에요. 맞아요. 예, 좀비 좀비가 드라마로 등장하는. 분류가 되죠. 네, 네. 다들 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뭐 시즌 2는 뭐 하룻밤에 그냥. 하룻밤.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서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좀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따라하기도 하고. 잘 어울리십니다. 네. 예. 한 장면 출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네. 아니 해외의 어떤 좀비물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저는 이 현상이 좀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킹덤은 의상부터 모든 복식이 다 조선시대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한복. 가끔 외국의 열광적인 시청자들의 뭐 그런 SNS를 들어가 보면 갓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네. 올려놓고 맞아요. 네. 예. 그 주문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전통 문화, 예. 그런 거에 대한 상품화의 가능성이 이런 데서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서양인들한테 친숙한 좀비물인데 사이사이에 우리의 사극적 요소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또 현대적 또 대사까지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도 있고 독특함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글로벌한 주제를 다룬다라는 것이죠. 권력의 암투라든지 권력자들과 거기에 민중의 어떤 애환과 이런 것들은 다 동서양 공통인 것이고. 네. 김영환 국장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김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신한류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좀 그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신한류의 중요성부터 말한다면 신한류는 지금 현재도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한국의 먹거리랄까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문화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동안 한국이 우리 전통 문화나 풍부한 그 잠재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화에 추종하고 흉내내면서 이렇게 따라갔다면 이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위치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향유하는 그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네. 세계인들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과거 김구 선생님이 말한 우리의 어떤 미래 국가, 문화 국가 네. 이게 비로소 신한류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방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신한류의 콘텐츠 속에 중요한 점 하나가 바로 가장 한국스러운 것을 또 보여줌으로써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BTS의 가사라든가 예. 아니면 킹덤 속의 어떤 한국 그 전통 복식이라든가. 복식과 뭐 여러 전통 공간들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신한류 속에 우리의 전통 문화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모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국의 갓을 판매하는 미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드라마 킹덤이 만들어낸 놀라운 현상인데요. 너무도 익숙해서 미처 알아보지 못한 우리 갓의 아름다움을 세계인들이 먼저 알아본 것이죠. 또한 시즌2에선 상황에 따라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갓이 대거 등장해 한국을 진정한 모자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라마 킹덤에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창덕궁 후원을 비롯해 아름다운 강과 갈대밭, 폭포 등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킹덤 로드로 꼽히고 있고요. 궁궐의 웅장함과 궁중 의상의 우아함은 드라마 킹덤을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2013년 데뷔한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청춘들의 꿈과 일상을 거침없는 가사로 표현하며 해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식의 추임새를 담은 노래와 한국의 전통 예술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로 전통의 멋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성과와 함께 신한류의 미래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 중에 덩기더 덕쿵더러러 이거 장단이잖아요. 굿거리 장단.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녹인다거나 아니면 뭐 킹덤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듯이 갓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신기해한다거나 정말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요소가 정말 세계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존에서 갓을 판다니 이걸 진짜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마이 가신 거죠. 네, 아, 정말 놀랍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갓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그 온라인 판매로도 갓이 팔리고 있다 그런 소리 저도 들었고요. 경복궁 근처에 왜 한복 입으면서 대여소도 다니는데 있고. 네. 작년에 좀 더울 때 햇살이 따가울 때였는데 여성분이 네. 한복을 입었는데 갓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갓이 또 햇빛이 좀 가려지죠. 가려져서 그러네. 양산의 역할을 하는군요. 그 분은 어쨌든 이제 써보고 싶었을 것이고 네. 사실 실용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케이팝을 좋아하는데
그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음. 한국어를 배웠다라고 네. 압도적이죠. 이런 분들이 예, 많습니다. 세종학당. 예, 예, 예.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도 그 한국어 학당 네. 예, 이런 쪽에 접수가 대기 중이라고 해요. 어. 네. 예, 그 정도로 이 한국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해외 관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유행과 바람이 부는 만큼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저희가 더 신중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원 대표님께서 좀 바라보실 때 이러한 뭐랄까요? 큰 바람 속에 좀 주의해야 될 점, 네. 신중하게 가져야 될 자세 같은 것도 있을 것 사실은 같아요. 이제 신한류라 그러니까 마치 구한류도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는데 네. 21세기, 22세기를 열어가려면 우리의 문화를 세계 문화에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타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문화적 존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열리면 네. 거꾸로 우리 한류도 훨씬 더 신한류도 더 이렇게 꼽힐 수 있는 네. 성숙한 문화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 상호 간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또 국장님께서 아까 신한류 사업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적으로도 또 잘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류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하는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부처 합동위원회인데요. 이게 지난 2월 말에 출범했고 그 신한류의 어떤 관련된 정책 방향 3가지를 잡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한류가 이 문화 콘텐츠로 시작을 했지만 콘텐츠를 범위를 확대해 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한류와 이 한류가 경제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한국의 소비재 수출이나 서비스 수출까지도 연계를 지어서 연관 산업과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한다. 융합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강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딱 그 방향인데요. 쌍방향 교류를 해서 지속성을 확대시킨다라는 것이고 이 3가지가 신한류 추진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셔가지고 네. 신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화의 힘 그리고 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문화인 공감 첫 방송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악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뭐 끝인사 겸 덕담 해주신다면 특히 또 강원 대표님은 네. 그 명리학에 밝으세요. 예, 운명을 점치는. 그래서 이 문화의 공감이 어떤 운명으로 가야 될지 재밌는데요. 예, 좀 이렇게 길을 모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물론 지금 우리 전통음악의 상황이 쉽지는 않고 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악예술가들을 끊임없이 만들다 보면 네. 분명히 어떤 한 트렌드를 아주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국악계가 정말 단순히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예. 오늘 첫 방송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주제를 또 신한류로 잡으셔서 참 그 좋은 주제를 적합한 주제를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류의 이 확장성 속에 우리의 전통 문화와 국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이런 자리 자체가 신한류의 정책 방향 이런 것도 이런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제안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자리로 돼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또 소중한 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문화인 이 프로그램이 신한류의 기술을 그럴 예, 수 있으면 좀 좋겠네요.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